안녕하세요. 정치화법의 손영덕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정부 형태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내용 조금 어려웠죠. 오늘은 또 제3회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의원 내각제 그리고 대통령제 이 두 가지 전형적인 이 두 가지 유형의 혼합 형태를 이원 집정부제 혹은 이원 정부제 또 그밖에 준 대통령제 등등 여러 가지 말로 쓰이고 있습니다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 역시도 전형적인 국가의 형태로서 프랑스의 형태를 오늘 배울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지만 우리나라 정부 형태도 내각제적 요소가 섞여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마다 조금씩 보면은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전형을 배우고 있는 거야. 전형을.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올 때에도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전형적인 대통령제에 대해서 이렇게 묻는 방식.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요소다. 이러면서 무엇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치? 이제 그게 아닌 경우에는 아닌 경우에 그 단서를 달아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은 너무나 나라들이 많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수식어 없어도 우리는 대통령제 하면은 미국의 대통령제 또 의원 내각제 하게 되면은 영국의 의원 내각제를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배울 이원 집정부제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가 되겠고요. 내용이 프랑스의 경우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만 한번 그 큰 골격만 보겠어요. 큰 골격만. 자, 의원 내각제는 선거를 몇 번 한다고 했었죠? 선거를 한 번 한다고 했었지. 그치? 직접 수상을 총리를 뽑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국민이 여기서 다수당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국민이 국회를 구성하고요. 따라서 국회는 누구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 정치적 책임이? 정치적 책임 강조했었지? 그치? 국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 다수당에서 총리를 배출하는 거죠. 수상을. 그래서 그 수상이 내각, 즉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국방부 장관, 무슨 장관 이런 식으로 내각을 구성하고요. 그죠? 따라서 자, 여기 행정부는 누구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까? 국민이었어요? 간접적으로 있지. 왜냐면 한 달이 건너가니까. 직접적으로는 누구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했어? 바로 국회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 자, 둘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한 가족이라고 했죠? 한 지붕 아래에 사는 두 집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고 했었잖아. 그치? 따라서 권력 융합적 성격이 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 견제장치 있었어요? 없었어? 있었지. 그치? 어떻게? 내각 불신임권. 그쵸? 또 이쪽에서는 이쪽으로는 뭐가 있었지? 자, 이렇게 견제 장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두 것이 권력
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권력 융합적 형태의,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돼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복습하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철저히 알아놓으셔야 그 다음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 또 우리나라 정부 형태 내용에서 헷갈리지를 않아요.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각각 내각제 요소인지 대통령제 요소인지 확실하게 기억해 놔야겠습니다. 자, 대통령제 한번 간단히 복습해 보죠. 자, 자, 국민이 선거를 2번 합니다. 직접 선출하죠. 그죠? 그래서 국회를 구성하고요. 국민이 또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요. 그죠? 그리고 행정부는 누가 구성해요? 그럼 대통령이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죠? 행정부의 수장이자 동시에 국가 원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지위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지위가. 자, 행정부 수반이라고 하죠. 행정부의 뭐 총책임자, 뭐 대장, 뭐 이 정도로 보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행정부를 구성하고요. 자, 그 둘 사이에는 대단히 엄격하게 권력 분립돼 있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장치가 뭡니까? 자,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대통령이라는 직책 혼자서, 기관 혼자서 300석의 국회에서 만들어진 의견이 통과된 그 법률을 그냥 거부해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재의결해가지고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다시 또 거부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막강한 권한이라는 거죠. 자, 대통령제의 특징은 대통령에게 굉장히 많은 파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그래서 우리 책도 나와 있지만은 미리 보자면은 50페이지에 네 번째 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미국식 정부 형태인 대통령제를 도입하게 되었고 초대 대통령이 독재를 무너뜨린, 그러니까 독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높아요. 왜냐면 한 번 당선돼서 탄핵 이외에 그냥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탄핵 외에는. 그래서 4.19 혁명 이후 내각제를 잠깐 도입했었지만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이 요구되는 점, 그래서 대통령제를 우리나라는 주로 한다라고 이제 교과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탄핵 얘기했었듯이 좀 전에 국회는 탄핵을 함으로써 견제할 수 있고 견제 장치가 되어 있다. 자, 둘은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완전히 다른 집안이야. 서로 남남이야, 남남. 서로 간섭하면 안 돼.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에 법률안을 제안한다든지 하는 거 우리나라는 텔레비에서 가끔씩 보고 하지요, 그렇죠? 이번에 뭐 새로운 법을 좀 만들어 달라, 뭐 고용 이번에 실업자 고용보험, 전 국민이 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뭐 법을 뭐 제도를 좀 보완해 달라, 법을 보완해 달라, 뭐 이런 제안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거지만은 전형적인 형태에서는 그런 제안을 정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 엄격하게
자, 엄격하게 권력 분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엄격하게. 자, 요거를 좀 잘 기억하시고요. 이제 이원 집정부제, 이원정부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판서 조금 자리가 좁아서 다시 좀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의원내각제 좀 노란색으로 표시됐어요. 내각제적 요소예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대통령제적 요소입니다. 대통령제 요소. 자, 페이지 48 좀 볼게요. 48페이지. 교과서 48페이지. 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비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 정부가 구성되는 공통점을 지니지만은 쭉 읽어보시고요. 자, 대의민주정치라는 것은 똑같아요. 대의민주제. 하지만 그 아랫줄 행정부 구성 방식 및 행정부와 입법부 관계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내각제 요소가 나와 있어요.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다수당이 수상이 선출되고 수상이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행정부의 구성이 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이 있었고, 자, 내각은 의회 해상권이 국회 해상, 의회 해상권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의회와 내각은 서로 협력적 관계를 보통 유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다. 권력 융합적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반면 그 다음 단락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하고요. 대통령을. 그죠? 즉 의회와 독립하여 행정부가 구성되고 따라서 대통령은 의회의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 했었지. 그치? 누구에 대해서 책임져? 국민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독립하여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매우 엄격하게 권력 분립이 되어 있어서 상호 견제를 한다. 자, 이 얘기고요. 자, 왼쪽 그림에 보면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나와 있고요. 언론에는 많이는 안 나오죠. 필리프 총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부터 이제 이원 집정부제를 살펴볼게요. 자, 이원 집정부제는 얘가 짜장면, 짬뽕이면은 짬짜면이야, 짬짜면. 하지만 이제 짬짜면도 섞는 방식, 이렇게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두 개를 섞은 건데, 자, 어떻게 섞었나 봅시다. 자, 국민이 국회를 구성해요. 선거를 합니다. 역시 국민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대통령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제 요소겠지. 당연히 대통령제 요소겠지. 빨간색. 자, 대통령을 뽑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총리가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했었어? 수상, 총리. 자, 총리가 존재를 하는데 그럼 총리는 누가 뽑느냐? 역시 국회에서 다수당에서 총리를 선출합니다. 선출.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즉, 반장 선거를 했어. 그러면은 반장 뽑을 때 담임 선생님이 뽑습니까? 아니지. 학생들이 투표해서 뽑잖아. 따라서 반장은 누구한테 책임이 있어? 그 반 학생들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야. 그렇지? 자기를 만들어줬으니까. 하지만 임명장은 누구한테 나와요? 교장 선생님한테 임명장이 나와서 임명이 허락이 돼서 담임 선생님이 그걸 전달해 주잖아. 그죠?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이제 그때부터 너를 임명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선생님, 임명을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가령 반장 선거로 보자면 얘가 학폭 위에 올라가서 폭력으로 누굴 괴롭히고 해가지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등등등등 해서 교칙에 어긋나 당선인 자격이 없어.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밝혀졌어. 그게 이렇듯이 그러한 결격 사유가 특별히 있지 않는 한 사실상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임명 안 하면은 쟤 뭐야 하고 욕먹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장 선거 했는데 90% 찬성으로 A라는 학생이 됐어. 아무런 다른 문제도 없어.
성격도 좋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잘해. 학생들도 잘 챙기고. 근데 담임 선생님이 너는 나보다 키가 커서 도저히 내가 너를 반장으로 시킬 수 없어. 안 돼. 안 해. 배째. 이렇게 나와 버렸어. 선생님이 욕 먹겠지. 그치?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무조건 다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임명하는 권한은 대통령의 것이다. 그죠? 임명하게 돼 있다라는 거. 자, 노란색, 빨간색, 자, 구별해 가면서 볼게요. 자, 국민이 국회 선출한 거는 공통이죠. 공통은 그냥 하얀색으로 내버려 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가령 대통령이 A 정당 출신이야. 그리고 총리는 다수당. 자, 그러면은 대통령 소속 정당이 작은 정당이고 집권당이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야당이 거대 정당이다. 이런 걸 여소야대라고 했었잖아. 그지? 여소야대. 자, 그런 상황이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이 한번 머리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가령 이번에 종로에서 이런 거 종로에서 뭐 이낙연 후보와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누구였죠? 그 당대표. 선생님이 자주 이래요. 작년에 사고가 크게 났었는데 사고 나가지고 얼굴도 다 깨지고 며칠간 기억상실에 어깨 인대 다 끊어지고 앞에 이빨 2개 다 부러지고. 그걸 왜 그랬냐? 이 킥보드, 전기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사고 났는지 나 몰라. 난 그냥 깨어나니까 한 며칠이 지나 있었고 병원이었어. 이빨은 2개가 없었고 이빨 2개 가짜야. 앞에 있고 가짜. 그리고 얼굴도 깨져 있었고 어깨도 좀 인대가 다 끊어져 버렸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넘게 이제 입원을 해 있었는데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도 아파서 사실 마이크 들고 있는 것도 팔이 아파요. 그리고 아직도 입술에 감각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요즘 보게 되면 킥보드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 거리에서 뭐 공용으로 탈 수 있고 이런 거 있잖아. 부탁인데 타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타지 마. 지각해도 좋으니까 걸어와. 그런 거 타지 마.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그 한 방에 날아갑니다. 한 방에. 실제로 이제 저희 전에 있던 학교에서 부모님 한 분도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 참 그렇죠.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인데 아무튼간에 그래서 기억이 그 뒤로 잠깐 자꾸 날아가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직도 생각이 안 나네. 미래통합당 삭발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 그지? 자, 그 두 분이 만일 가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상. 그래서 민주당의 그 당대표였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그냥 가상으로 그렇게 할게요. 선생님 뭐 누구 지지한다는 건 아니고. 자, 총리를 그분이 한다. 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부가. 같은 집안에 사는 거야. 같은 집안에 사는데 대통령은 A당이고 총리는 B당이야. 거꾸로 해서 뭐 대통령이 미래한국당 출신이고 총리가 뭐 민주당 출신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봅시다. 자, 이게 잘 운영이 될까요? 맨날 싸울 수밖에 없겠지. 그치? 이런 게 단점이에요. 이런 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렇게 두 개가 다를 때 동거한다. 동거정부. 그러니까 동거정부라고 흔히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서로 당적이 다른 사람끼리 같이 거주하는 거죠. 동거한다 해가지고. 자, 여기서는 이렇게 각각 둘이 다 있기 때문에 각각의 권한이 다 있어요. 각각의 권한이. 자, 평상시에는
평상시에는 어떻게 운영되냐면 평상시 행정부는 총리. 즉, 집 안, 집 밖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 밖을 대표하는 게 대통령, 집 안에 어떤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고 권한을 가진 게 총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령 뭐 우리 아빠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뭐 어머님은 집에서 우리를 돌보신다. 뭐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거꾸로 뭐 어머님이 나가서 돈 벌고 아버님이 집에서 가사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국가 내부, 행정부 내부의 일은 총리가 하고요.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 이런 거에만 전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크롱 대통령 텔레비에서 종종 보잖아요. 그지? 왜 그러냐면 주로 평상시에는 외교만 하고 국방과 관련된 거, 대외적인 것만 대부분 대통령이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다 총리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총리가 행정부는 관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평상시 상황이고요. 평상시. 하지만 국가가 비상체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쟁이 났다든지 혹은 매우 긴급한 국가의 어떤 사태가 나게 되면은 보다 강력한 일원화된 통치력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은 그만큼 강력해질 수밖에 없어. 당연하지 않겠어요? 결정한 권한을 세 사람한테 네 사람한테 분산해 놓는 것보다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몰빵 집중해 버리게 되면 그 사람이 독재할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는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에 좋다. 그렇죠? 그래서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전권을 행사합니다. 대통령이 전부 다 전권을 행사한다. 자, 이렇게 평상시와 비상시 두 개 나누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노란색이랑 빨간색 이게 자꾸 어떤 색깔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 파란색을 좀 해볼까? 파란색. 오케이. 자, 파란색으로 합시다. 그래서 평상시, 비상시 이렇게 나누어서 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지금 동거정부라는 개념 나왔었죠. 그죠? 동거정부라는 개념. 자, 그럼 다시 일로 들어가서 각각의 권한을 한 번씩 좀 따져봅시다. 각각의 권한을. 자, 총리는 무엇을, 그러니까 국회를 견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아이고, 거꾸로 했네요. 거꾸로. 그리고 자, 총리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영 참 답답하게 일해. 국민들이 화가 났어. 그래서 그게 막 국회를 향해서 그 정당을 향해서 그 분노가 만일 막 가고 한다면 정당은 다수당은 대단히 부담을 느끼겠죠. 그럴 경우에 언제든지 총리가 구성한 내각을 불신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시 구성해야 돼. 수상 다시 뽑고 다시 구성해야 돼. 즉 바로 의원 내각제 요소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의회 해산권도 있는 거고요. 자, 따라서 이 견제 장치는 어디의 거예요? 어디 요소야? 내각제 요소다. 내각제 요소다라는 거. 자, 또한 국회는 뭐를 할 수 있냐면 역시 탄핵을 할 수 있어요.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권한이에요? 여기서 본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법률안 거부, 자, 등등 이런 견제 장치도 그대로 가지고 와 있는데 이 두 가지 견제 장치가 동시에 다 한꺼번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거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 엄격한 권력 분립적 요소도 있는 거지만 권력 융합적 또 권력 분립 요소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일단은 이 정도만 좀 이게 기본이 되겠고요. 기본이 되겠고, 자, 아까 얘기하다 빠뜨렸는데 만일 대통령의 당적과 총리의 당적이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강력한 행정부가 탄생하겠죠. 그렇지? 굉장히 강력한 행정부가 탄생할 겁니다. 반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두 정당의 당적이 달라. 그럼 동거 정부가 구성되었다 보통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런 경우에는 둘이 다투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둘이 다투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평상시에는 행정부 관할은 총리가 하고 대통령은 외교 국방에만 전념하는 쪽으로 한다 얘기했었고요. 하지만 비상 상황에서는 대통령한테 싹 다 몰아주는 거야. 따라서 비상 상황에서는 대통령제로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대통령제로 그냥 가버리는 거야. 비상 상황, 전쟁 나고 뭐 이렇게 됐어, 등등등. 자, 이렇게 두 가지 나누어서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사법부는 어디 갔어요? 사법부는 왜 얘기 안 해요? 사법부는 어느 정치 체제든 간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반드시 엄격하게 독립돼 있어야겠지. 그치? 재판을 하는 데인데.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명시돼 있죠. 법관의 독립을 보장한다 등등등. 자, 그래서 사법부는 별다른 얘기가 없는 거고요. 조금 자세히 더 들어가면은 후에 뒤에 부분에서 이제 뭐 사법부 헌법재판소 얘기할 때 좀 더 나오긴 하는데 사실 국회에서 탄핵을 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법관도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여기서 탄핵을 할 때는 대통령만 탄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부 장관들까지도 탄핵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뭐 국방부 장관 하나 탄핵하겠다고 국회 전체가 다 모여서 의결하고 이것보다는 그 정도로 여론이 안 좋으면은 보통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지요. 그죠? 얘 좀 안 되겠어. 자꾸 그러면 우리 탄핵한다. 그럼 보통 이제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 또 장관 교체하고 보통 이런 게 관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장관급 탄핵하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그 탄핵이라는 기능을 행정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죠. 국회가 사법부, 법관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또 다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요 내용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요 내용 그림 두 개 헷갈리지 않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 자, 노란색이 의원내각제, 빨간색이 대통령제. 이 기본 내용이고요. 여기에 더 살을 붙여야 돼요. 사실은 살을 좀 더 붙여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 이제 우리나라 정치 체제 해 나가면서 자, 교과서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8페이지 아까 쭉 한번 간단히 읽어봤었죠. 그죠? 자, 거기 마카롱 사진 나온 거 내용을 좀 볼게요. 자, 프랑스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뭐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꼭 잘 기억하세요. 의회 해상권. 선생님 이제 여기서 뭐 총리한테 이렇게 가는 걸로 그렸는데 통틀어 정부, 즉 정부의 수장은 누구예요? 엄연히 정부의 수장은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죠.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결국 의회 해상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제한권. 이거는 이제 여기서 원래 있는 것이고요. 또 긴급조치권. 자, 이것도 역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자, 대통령의 권한 세 가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이런 거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 집정부에서 의회 해상권과
또 국민투표 제한권은 어느 성격의 제도인가, 대통령제인가, 이원 내각제인가, 이렇게 두 개 섞어서 구별하는 문제 밥 먹듯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필요한 것들 좀 외워놔야겠고요. 자, 그 다음도 계속 읽어볼게요. 국가 원수로서 주로 외교, 국방 같은 대외 정책을 수행한다. 아까 얘기했었죠. 그죠? 자, 반면 총리는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차지하고요. 쫙 밑줄 그으세요. 이거 다 밑줄 그어놓으세요. 대내적인 국정 운영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하고요. 뭐 더 별다른 내용은 더 안 나왔는데 이원 집정부제는 뭐 분권형 대통령제, 반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이원 정부제 등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뭐 이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원 집정부제, 이원 정부제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나라 정부 형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